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리영희 선생의 책이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래야 제대로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좌우의 날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대변인들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재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또 오늘 국민의 목소리 또 다양한 목소리 대변해 주셔야 될 텐데 첫 번째 주제가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봤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유력 언론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도 이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것이 명백하고요. 이 수사를 피하겠다는 그 생각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수사기관에서 하면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을 이첩받아서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해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당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공수처나 이제 경호처 모두 다 잘못된 대응을 했다 판단하는 거죠. 공수처는 5시간 반 만에 철수해 버린 겁니다. 자진 철수. 최소한 저는 6일이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계속 대치하고 계속 설득해야 되는데 5시간 반 만에 그렇게 경호처장하고는 한 30분 정도 면담 아닌 면담하고 철수해서 그에 대한 비판받는 것이고 경호처 자체도 경호법을 통해서 하지만 당연히 헌법에 이제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어떤 경호법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이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속보가 저희 계속 뜨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는데 그냥 일반 협의한 게 아니라 경찰이 체포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막에 아침에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알렸다. 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온 그 행태 패턴은 매우 아마추어라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편향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이제 백일화에 더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미봉책을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당신들이 좀 그 체포해 오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논란의 그 여지가 없이 제가 공수처법을 다 읽어봤거든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 그 죄들은 형법 몇 조부터 몇 조, 그 다음에 특가법, 국정원법, 정치자금법 등등으로 완전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해요. 다만 공수처는 그것이 거기 명시되어 있는 그 죄들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일 때는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조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사령관들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과 외환죄 아니면 소추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죄들은 재직 기간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억지로 끝까지 우리가 그래도 하겠다. 그러니까 체포는 당신들이 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수사권 이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수래, 공수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기능은 필요한 것인데요. 공수처장 한 사람 처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옷을 벗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공수처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이제 국방부 세 개가 이제 합작인 겁니다. 합작.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공조본이죠. 그렇죠. 공조본으로 들어간 것인데 공수처가 저렇게 오늘 또 영장 집행 마지막 날에 저렇게 경찰에 떠넘기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빌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향후에 그럼 이런 것들이 영장 집행 새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경찰이 새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또 하자고 하면 또 시간 끌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의 그 기능이나 역할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공수처장의 저런 안일한 태도, 저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네.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고 뭐 영장을 연기해주겠다 이런 편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거 봐라 문제가 있었던 게 맞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봐라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법을 가지고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을 다 찾아봤지만 내란죄는 어쨌건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어간 말도 안 되는 거기서 비롯되긴 했지만 어쨌건 현행 법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건 곧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이 수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판을 받을 것이고 야당 주장대로 내란죄의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최하가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대통령인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와서 구치소에 넣겠다.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던 것인데 소환 조사는 정당한 수사기관이 한다면은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일정 조율해서 소환 조사하고 만약에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경찰이 체포영장 검찰에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고 이런 적법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 네 글자에 좀 요약돼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한테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 보내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개별적으로 당에서는 입장을 그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한다 이렇게도 알려졌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그다음 뭐 국민 그다음에 우리 당 그러다가 지지자 그러다가 이제 극우 유튜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만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예전에 매번 트루먼 그 이제 명패 뭐 더벅스타비얼 모든 책임은 자기가 하고 국민들이 숨지 않겠다고 하는데 보수 유튜버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트루먼을 좋아하시는 트루먼 쇼 같은 지금 세상에 사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본인은 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고 국가를 위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 자체가 지금 반국가 세력의 주범이 되어 있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 유튜버 뒤에 숨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뭐 아마도 본인이 이제 인간적인 감정에서 심정에서 추운 날씨에 이제 주로 고령의 지지자들이 거기서 앞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좀 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그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다만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원수이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다 품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 역시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연일 높습니다. 이분도 지금 공수처처럼 좀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까지 국무위원들의 사이 수석 비서관들의 사이와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우리 경제 상황을 봐서 생각 좀 하고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상목 대행을 제가 모피아라기보다는 이제 똑똑한 엘리트주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현명한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이제 가짜 엄마 있잖아요. 가짜 엄마. 그거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한 거는 3명입니다. 그런데 2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짜 엄마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어떤 서류상의 절차에 흥결이 있느냐. 그리고 3명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국민의힘 그 협의한 사람만 지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은 저는 신속한 것도 중요하고 불안정성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 3명 모두 여야가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우원식 의장이다.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3명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2명만 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짜 엄마네요. 가짜 엄마. 저는 우원식 의장님 같은 엄마를 둔 적이 없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체포영장 집행 제대로 못하면 당신들 책임져라 이렇게 또 이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는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고
그 사유는 그냥 우리 말 안 들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네. 한 명씩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단두대에 올릴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만약에 정말 탄핵 소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그야말로 이것은 국회에 의한 제1야당에 의한 내란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을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동은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판사들이 네. 사법부에서.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거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런 일까지 만약에 자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국가를 생각하시고 국민들 생각하시고 민생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로몬 왕 앞에서 아이의 진짜 엄마는 사실 아이를 포기하는 모양 때문에 증명이 되는 그 그렇죠. 과정인데요. 많은 비유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을 놓고도 최상목 대행에게 지휘권을 발동해라.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충돌하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상호 이분이 제가 뭐 민주당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헌법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하셨죠. 헌법재판관 또 3명 중에 2명 적극적으로 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은 유혈 충돌이라든지 여러 헌법의 질서에 맞게 경호처를 이렇게 지휘하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본인은 그 정치적인 것 행위이기 때문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 대행의 역할을 소극적인 게 아니라 회피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들께서는 이게 결정하고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에 처장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네네. 제보를 받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사로도 저도 기자 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제보 내용만 보면 경천 동지할 일들이 많아요. 네. 톱뉴스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있는 것이고 언론인들이 있는 취재를 해야 것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양쪽을 쌍방을 다 취재해보고 사실이 맞는가 검증하고 그래서 맞다 이것은 기사거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보 받은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보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이고 사실상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제보를 받았으면 그것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당장 경호처장은 그런 일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가 검증을 해보고 이것은 사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정도의 그 확신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제보자가 믿을만 하다면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네.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관된 최근의 그 공통적인 행태는 그냥 제보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매우 무례한 일이고 국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찰 특수단 또 지시 정황 확보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예. 경호처 법에도 당연히 나오잖아요. 이게 위해가 강하게 하게 되면 공포탄 쏘고 그다음에는 네. 적극적으로 방어.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제보를 받은 겁니다. 민주당도. 그리고 특수단에서도 지시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 뭐 내란 혐의도 입건돼 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있지만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경호처는 그래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강제구인이나 체포 형태는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직무정지됐지만 국가 원수인 것은 명백한 법적인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되는 것도 명백한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은 할 수 없느냐?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그 법적인 문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관할 법원으로 사람들이 마땅히 여기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그 청구한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법 2개 법은 그건 무시해도 좋다라는 건국 이래 처음 보는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 네.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명분을 준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명분 이런 것들부터 위법적인 요소들부터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속 수사가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네. 대통령에게 방어권 보장하고 재판에 나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 비상계엄 전에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많이 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사법의 지금 행정화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사법부가 법원이 정상적인 헌법 정신에 의해서 법원의 발부 그러니까 말씀드린 압수수색이 아니고 네. 체포영장이잖아요. 네. 그 경호법에도 군사보호 시설에 대해서만 그걸 보호하는 것이지 사인에 대해서 대통령은 개인에 대해서 지키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저에 들어가서 법원에 집행한 그 압수영장을 체포영장을 그대로 하는데 이걸 막아선 거는 헌법 위배인 것이고 제가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그 관저에 김건희 여사든 아니면 최은순 장모든 그 누가 들어가면 체포 못 하나요?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공수처가 들어가서 어떤 압수수색 휴대폰이라든지 물건을 압수하면 불법이지만 그 사인 그 이제 신변 확보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저희도 다뤘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이제 탄핵소추단이 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라는 표현 워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내란 문제를 탄핵 심판에서는 다루지만 형법상의 내란죄 판단 부분을 빼서 정리하는 거다. 과거 8년 전에도 했다라는 주장과 철회, 재판부의 권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탄핵소추 의결의 사항과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재표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이 내란입니다. 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고 그냥 낙인을 딱 찍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부 죄다 해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이다, 내란 잔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장 중요한 심판이죠.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제일 중요한 재판이 3개 있었다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3번째인데 그 재판에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내란을 갑자기 빼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매우 의아해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미 그 속셈을 다 꿰뚫어 보셨죠. 첫 번째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겠다. 왜?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보다 먼저 대선이 열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이미 2년 전부터 유일한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란죄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없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란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다툴만 하다고 보는데 이제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가 네. 구성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공방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 없는 부분을 뺐다라고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먼저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섣부르게 내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은 빼겠습니다.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내란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내란을 죄나 행위를 빼는 게 아니라 내란에 대한 기본 바탕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이니까요. 그냥 헌법 재판관은 이제 그 이제 경찰이나 그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 그걸 헌법에 맞게 행위했느냐의 문제 따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저도 예전에 산하기관에 경영기획 본부장 했지만 인사위원회 책임자로서 인사위원회 즉 영업사원이 출근을 안 하고 어느 집에 칼을 들고 침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사내 사규에서 이 영업 직원이 우리 영업사원의 역할이 안 맞다 해가지고 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이 감옥에 가든지 좀 그렇지만 무죄를 받든지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돼 있는데도 또 일단은 사기 탄핵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결할 때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국회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핵심을 구성했었던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고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죠. 공소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한 10초만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3개의 그 탄핵 사유, 소추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9개로 정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그 13개 또는 9개의 사유를 5개 카테고리로 좀 분류해서 정리합시다라고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를 항목을 나눈 겁니다. 분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인 내란을 그냥 빼고서 갑자기 탄핵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만약에 정말 그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측과의 공식 비공식 어떤 그런 접촉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큰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고요. 탄핵 소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거 처음부터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다시 의결하는 그것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행정화에서 이제 사법의 정치화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내란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찬성한 것은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직무정지 위험하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204표 다 한 거고 내란 특검은 다시 또 200표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을 시킬 수도 없고 무기징역을 시킬 수 없고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바탕이 되는 것이지 죄를 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예, 일단 헌법재판소의 직권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관련해서 저희 YTN 라디오에서 계속 또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외에 일단은 또 다룰 게 많은데요. 그 지난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얘기가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그리고 약간 장난 같은 계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란의 여러 요건 중에 폭동, 한 지역의 안녕을 해칠 만한 일이 소요 사태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를 좀 염두에 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표현의 장난 같은 계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되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냐, 그다음에 법률의 위반이냐, 계엄법과 형법 이 위반이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위반일 때 파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서 대변인께서 이거는 뭐 형량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거죠. 헌재가 형량 결정하는 형사재판이 아닌 것은 명백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그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근데 네. 거기에 지금 그 소추 사유에 내란이 들어있었던 것이고요. 내란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거를 위반했느냐 따지자는 거였는데 그걸 갑자기 빼자고 하니까 이게 전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여기에 임하시되 이런 그 표현에 있어서 뭐 장난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장난해도 이제 불장난 이런 것도 다 범죄 행위잖아요. 네. 사실 계엄도 이제 진짜 100번 양보해서 정당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상계엄 즉 국회를 진압할 때는 최소한 300명의 그 국회의원 중에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 반국가 세력, 예를 들어 북한과 내통했다든지, 그리고 헌법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네.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하고 바로 국회에서 그것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 자체가 저는 국헌문란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김영현 전 장관의 공소장 이런 것들이 외부로 보도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얘기가 논란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조 명단 의혹도 그렇고요. 이게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재판에서 또 따져서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입증돼야 이제 혐의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도 일단 뭐 경쟁적으로 언론사들은 그 공소장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보도된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실탄도 그렇고 그 공소장 내용을 어느 선까지 저희가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을 신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냥 검찰의 이게 주장입니다. 공소장은 공소. 그러나 네. 거기에서 뭐 증인이라든지 김용현
뭐 장관이라든지 수사를 통한 것인데 뭐 실탄 5만 발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천 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100% 허구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 자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해야 된다. 즉 이제 더 2차, 3차 위험하다. 지금 또 관저에 있는데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변호사도 계속 왕래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받고 수사 이후에 구속하든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수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까지 왔다. 이 말씀 꼭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일수록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얻었던 교훈이 법 집행은 엄정하지만 냉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그 당시에 기소했던 내용 중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용 중에 지금 와서 국민들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 그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냉철하게 따지되 엄정하게 따지되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고 저는 고개를 많이 갸우뚱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실탄 5만 발을 특전사에서 그 적재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그 적시가 돼 있는데 그 특전사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비상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이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그래서 탄약을 매뉴얼대로 차량에 5만 발을 적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군의 용어로는 조치 부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5만 발이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500발 정도를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갖고 나갔다라는 것이 네. 그 여단장이 한 얘기거든요. 이건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500발을 5만 발로 둔갑을 시키는데 이것이 비상계엄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다는 것을 검찰도 알았을 텐데 이것을 공소장에다가 5만 발이라고 쓴 것이 이것이 과연 적절하고 그 엄정하고 냉철한 행동이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 이런 발언이 있다라는 게 역시 또 공소장에 재판을 통해 증명돼야 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실탄 소지 여부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수사에서 밝혀야죠. 네. 지금 이제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 측은 사령관들이 그 허위 진술한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사령관들이 대통령한테 듣지 않은 말을 허위 진술했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어쨌건 사실은 사실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저도 똑같습니다. 명태균도 범죄자지만 100% 거짓이나 진실을 말하는 혼재돼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국방부 장관, 뭐 특수전 사령관, 뭐 수사, 뭐 여러 가지 받겠지만 본인이 불리하면은 그걸 또 떠넘기는 게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검찰 말과 어떤 그 지금 뭐 증인의 말에 100% 신뢰 거짓을 하지 말고 수사로 계속 밝혀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다가가야 국민들도 빨리 이 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도 안정될 텐데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아달라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특검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앞서 저희가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도 통화를 했는데 특검에 대한 부결은 뭐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일단은 단일 대우로 막는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법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나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특검 자체를 막겠다.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안에서 특검법안이 헌법에 맞고 법률에 맞게 공정하게 그런 법안 마련하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법안은 그런 법안이 아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검이 진짜 필요한 것이 계속 주제가 똑같아요. 경찰이나 뭐 공수처나 수사 주체 그리고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특검이 필요한데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하시지만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네, 공통 분모는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데요. 비상계엄 반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같다. 앞서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절차상엔 계속 여러 가지 찬반 해석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국민적 마음은 또 역시 공통 분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